나는 박경숙, 68.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자식들도 제 갈 길을 간 뒤 홀로 살아온 세월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던 내게 그가 다가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은 식탁,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공기 속에서 불쑥 그의 손이 내 허리 아래쪽 앞치마 속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손길은 젊은 남자의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었다. 거칠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약간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겹쳐지는 순간 심장이 온몸을 울리듯 뛰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안 돼, 난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이야.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에 스치듯 들어온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들자 내 안의 방파제는 삽시간에 무너졌다. 안쪽이 축축하네요. 그가 낮게 중얼거린 순간 내 얼굴은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그 말은 분명 앞치마 천이 젖어 있다는 뜻일 테지만 내 몸은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뱃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뜨거움이 피어올랐다. 나는 무심한 듯 물컵을 헹구면서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내 등을 향해 던지는 시선, 그것만으로도 허벅지 안쪽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박 아주머니, 늘 같은 앞치마만 하시네요. 아, 이게 편해서 그래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가볍게 내 허리선을 짚으며 주머니를 건드리는 순간 나는 몸을 움찔거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벗어 세탁기에 넣으며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왜 단순한 손길 하나가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붉어져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신혼 초에 내가 다시 나타난 듯이 침대에 누워도 그 순간이 떠올라 허벅지를 오므린 채 몇 번이고 뒤척였다. 안 돼, 이건 일이야.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의 흔들림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번 그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 순간 더 이상 스스로를 붙잡아 둘 수 없으리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새 앞치마를 챙겨 그의 집에 갔다. 깨끗한 흰색 천 위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앞치마. 늘 하던 낡고 해진 것 대신 특별히 꺼내온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다. 새 앞치마 잘 어울리시네요. 짧게 웃으며 던진 그의 말에 나는 엷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번져갔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거실을 청소하고 부엌의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내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뜨겁게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괜히 걸레를 더 세게 쥐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내 등을 찔렀다. 박 아주머니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손이 멈췄다.
젖은 스펀지를 움켜쥔 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걸 묻죠? 요즘 집에 들어오면 늘 적막해서요. 같이 밥만 먹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억지로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날 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발견됐다. 구겨진 은박 껌 포장지를 접어 만든 쪽지.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 시간 되시면 저랑 밥 같이 드실래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타올랐다. 약속의 날. 나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설렘에 몸을 맡겼다. 평소라면 청소 도구를 챙겼을 가방 안에는 대신 얇은 목도리와 정갈이 다려진 원피스가 들어 있었다. 목덜미에는 은은한 레몬향 로션을 바르고 손끝엔 미세하게 분홍빛 매니큐어를 칠했다. 누구를 위한 준비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는 평소의 티셔츠 차림이 아닌 단정한 흰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 자리니까요. 그의 낮은 웃음이 귀에 파고들었다. 식탁 위에는 미트소스 파스타, 샐러드, 작은 와인병, 그리고 구겨진 듯 하지만 정성스러운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런 건 15년 만이네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그가 대답했다. 저도 5년 만입니다. 잔을 부딪히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와인이 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저녁 내내 그는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홀로 견뎌온 외로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사실 처음 아주머니를 불렀을 때 단순히 조용하고 따뜻해 보이셔서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기다림 그 단어는 내게 너무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감각이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소파로 날 이끌었다. 재즈 좋아하시죠? 전에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눈빛은 내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경숙 씨 혼자 사는 게 가끔 숨 막히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가 이불을 가져와 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오늘 밤 비가 더 올 거라네요. 굳이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방파제가 무너져 내렸다. 거절의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열면 곧장 다른 대답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빗방울이 쉼없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다 말다 자꾸만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결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듯한 진득한 공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숙 씨 따뜻하네요.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에 나는 놀라 몸이 굳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가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을 찌르듯 되살려 주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등을 타고 내려왔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머리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내 손을 덮었다.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손이 내 손등을 감싸지는 순간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저는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이에요. 내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언제나 여자예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듯 달아올랐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고 입술과 입술 사이에는 불과 몇 센티의 공기만이 남았다. 숨결이 뒤섞이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로 된다는 확신이 불러낸 눈물. 그의 손길은 이마에서 뺨으로, 뺨에서 목덜미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앞치마 끈이 느슨하게 풀리며 허리춤을 스쳤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억눌러왔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다리가 저절로 그에게 기울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그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이미 내 몸은 그의 품 안으로 기댄 상태였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 차갑게 얼어있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나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더 이상 노년의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품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였다. 그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 순간 내 몸은 스스로 기억해낸 듯 반응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는 듯 부끄러움과 갈망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그 순간 소나기의 굉음도 라디오의 음악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숨결뿐이었다. 새벽녘 빗소리는 멎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아침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그의 품을 벗어나 거실 소파에 덮인 포근한 담요 속에서 눈을 떴다. 몸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 그리고 목덜미에 스친 입술 자국의 감각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잠시 나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손끝에 남아있는 단단한 그의 손의 감촉, 부드럽게 스쳐간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깊은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열기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익숙하게 커피포트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 둘이 함께 마시는 아침이라는 단순한 행위조차 내겐 오랜 세월 잊고 지낸 설레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향긋한 커피향이 퍼져갈 즈음 침실 문이 살짝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 아직 덜 깬 듯한 눈빛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약간 쉰 듯했다. 밤새도록 속삭였던 말들과
나눴던 뜨거움이 묻어난 음성이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커피 내렸어요. 둘이서 아침을 맞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두 볼이 다시금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나를 안락하게 감싸고 있었다. 잔잔한 정적 속에서 그는 내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경숙 씨 어제 일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숨을 고르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만 조금 두려울 뿐이에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손길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으니까. 그는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감싸며 속삭였다. 저도 똑같아요. 사실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는데 이렇게까지 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고백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벼락처럼 뛰었다. 머리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속삭였다. 이건 오래 갈 수 없을 거야. 결국 상처만 남을 거야. 하지만 이미 내 가슴과 몸은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런 마음 오래간만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단순한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다시 여자로 불러냈어요. 그의 눈동자가 젖어들었다. 경숙 씨, 저한테서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당신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내 눈가도 뜨겁게 젖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커피 향,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창밖에서 스며드는 햇살.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와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의 부엌에 내가 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것,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닿는 것, 식탁 위에 두 개의 커피잔이 놓이는 것, 이제는 당연한 풍경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언제나처럼 청소도구 대신 작은 케이크 상자와 앞치마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도 따뜻한 미소로 날 맞아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그가 아닌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붉은 립스틱, 화려하게 물든 눈매, 젊고 당당한 기운을 풍기는 여인. 그녀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나를 훑으며 비웃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어머, 누구신데 여기까지? 차가운 미소가 입술에 번졌다. 그 순간 현관 안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숙 씨, 잠깐만요. 지금 나갈게요. 몇 초 뒤 그는 다급히 달려나왔다. 아, 미안해요. 언니가 갑자기 들렀어요. 언니. 그 단어에 가슴이 잠시 놓이는 듯 했지만 곧 불편한 기운이 나를 휘감았다. 그녀 그의 언니라고 소개된 여인은 여전히 내게 눈을 고정한 채 부드럽게 웃었다. 아, 당신이 소문에 들리던 그 아주머니구나. 소문이라는 말에 내 무릎이 순간 흔들렸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안쪽 테이블에는 이미 언니가 사온 듯한 고급 과자 상자와 두 사람이 함께 나눴던 케이크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경숙 씨는 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혼자라서. 그러나 언니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도발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요? 도와주는 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꼭 움켜쥐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네요.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해요. 벌써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나는 이미 현관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길을 걷는데 가슴 안이 뭉개지는 듯 저려왔다. 무엇이 더 아팠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언니의 차가운 말 때문인지, 그의 당황한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주름과 세월만이 더 깊어진 얼굴이 서 있었다. 겨우 며칠 전 그의 눈 속에서 여자로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던 나. 그러나 그 확신은 너무도 쉽게 한순간의 대화와 시선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다.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경숙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단어가 때로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지를 읽고도 선뜻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식탁 위에 접어둔 앞치마를 바라보았다. 다시 걸어야 할지 아니면 영영 벗어둬야 할지 마음은 깊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의 말이 내 귓가에 맴도는 며칠 동안 나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하루를 흘려보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가 연락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알림음을 끄지도 못했다. 그러나 휴대폰은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 곱게 접어둔 앞치마만이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걸까? 다섯째 날 밤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경숙 씨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지만 단단히 결심한 듯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그의 집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늘 보던 따뜻한 미소 대신 안간힘으로 눌러 담은 진지한 표정이 그곳에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홍차 두 잔이 준비돼 있었다. 그는 나를 앉히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지난 일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그런 말을 해서 경숙 씨를 상처 입힌 거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그리고 그 눈이 마침내 나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저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경숙 씨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이 차이, 시선, 다 상관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인지 깨달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겁게 저려왔다. 누구도 내게 오래도록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열었다. 나 처음엔 그냥 청소일이었어.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여자로 다시 숨쉬고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그 앞에서 울고 싶었지만 차마 눈물을 보이진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짐이 될까 두려워. 당신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경숙 씨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다시 제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다 마침내 손을 포개었다. 그 순간 어제까지 내 안에서 흔들리던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온기가 내 손끝에서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몇 주가 흐른 뒤 그의 집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거실 한쪽 선반에는 내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서랍 한 칸엔 내 앞치마가 차곡차곡 접혀 있었다. 나는 이제 손님도 일하러 오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숨쉬는 여자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경숙 씨 이제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거 싫지 않으세요?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말했다. 그냥 숨이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제 사람이니까.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들은 이름을 부르는 사내의 목소리. 그것은 애틋했고 간절했으며 내 속 깊은 곳을 젖게 만드는 마법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나도 경호 씨 대신 그냥 경호라고 부를래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아 깊게 거칠게 입술을 포개왔다. 그 입맞춤은 지난 세월의 공허를 다 채워주는 듯 격렬했고 내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앞치마 끈이 풀리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해요.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누군가의 여자로 불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피부가 닿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깊숙이 맞닿아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속삭이듯 그 이름을 불렀다. 경호 경호. 내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여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시선, 나이, 그리고 수많은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의 집 한구석에 내 잔이 있고
내 앞치마가 있으며 무엇보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남자가 있으니 나는 그 곁에서 다시 여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다.